지난주 우리 시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 일부 섹터에만 수급이 집중이 되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1000을 깨버렸죠. 그렇게 어려운 한 주간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지난주 내내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속출했었죠. 먼저 월요일부터 어땠습니까? 바로 HPSP가 보합권에서 28%까지 넘는 급등을 보여줬었고 테크윙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3%, 그리고 전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후성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24%까지 상승을 보여줬고 사마콘덴서도 마찬가지죠. 18% 상승. 화요일에는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화신전공이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미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리고 전일 타이밍도 잡히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화요일에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점 상한가까지 다 누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마콘에서 연속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14% 상승. 수요일에도 마찬가지였었죠. 제주 반도체가 정확히 지지 라인에서 14%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금요일까지 연속적으로 영상을 찍어 드렸었죠. 그리고 대명에너지도 19% 상승. 목요일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날도 말씀을 드렸었던 사마콘덴서가 그대로 상한가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캠도 마찬가지예요. 22%. 그리고 5일선 추세를 전혀 깨지 않았었던 미래에셋생명도 21% 급등, 아모텍도 18%. 그리고 시장이 조금 어려웠었던 마지막 금요일은 미래에셋생명 그대로 이어지면서 14%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마지막엔 더 상승을 하면서 16%대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타이밍 혹시나 놓치실까봐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제주반도체 목요일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9%가량 일주일 사이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3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당연히 아무 근거 없이 올라갑니다가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대응 방법이 더욱더 중요하죠. 요즘 시장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한가들 다 놓쳤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5일선 추세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미래에셋생명 동일하게 16% 급등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거래소에서의 이 하락, 이 부분까지 오늘 어차피 시초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거래소에서의 하락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에요? 제주반도체죠.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리고 목요일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히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고 일주일 동안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30%가량의 상승을 만들었었던 제주반도체 금요일에도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제가 영상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6월 15일 영상이었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는 언제나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죠.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케이스들도 당연히 나오고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 어떤 시장 상황, 차트, 수급 상황이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께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 잘 보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대 케이스 이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인사이트 관점을 공유를 해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바로 제주반도체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2만 원 구간대까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2만 5천 원 구간에서 13만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어떤 거예요?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인데 동일하게 정확히 타이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미 이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 목표가는 이미 돌파를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기 목표가까지 안착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목요일에 다시 한번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5초만 체크를 할게요. 6월 18일 바로 목요일 영상이었죠. 먼저 단기적으로 12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3만 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정고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또 한 가지 목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때는 이미 단기적인 목표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중기적인 목표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다 챙기실 수가 있었죠. 이렇게까지 대응 방법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언제나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특히 이 기준 중에서 이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 지지, 수급 포착 이 부분을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어때요?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지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곧바로 이탈하죠. 이럴 때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안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목요일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그 전날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D&D 파마텍이었었죠.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 2%대 시작을 해서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이 마이너스 4% 구간 그리고 고점은 6.93%까지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대응 방법은 과연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D&D 파마텍 내용만 잠깐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바로 직전 목요일 영상입니다.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물량을 소환을 한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 하루 그냥 쉬어가는 거죠. 정확히 그런 구간이 만들어졌고 수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종가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제 있는 상황이에요.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바로 D&D 파마텍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2만 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 중기 관점으로는 13만 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 종가가 어느 곳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져요. 지금 현대 구간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되는 타이밍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 그때는 이 녹색선이죠. 6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되고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판단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시작하면서 어때요? 이 구간 이탈하죠. 그러면서 지지라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드렸던 녹색선이죠. 30분 봉상 이 60선에 대한 지지가 정확히 만들어져요. 그것도 쌍바닥으로 만들어지죠. 그 이후에 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수급이 포착이 되고 방향성을 그대로 만들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거예요?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AMT라는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통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뭘 유통을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AI 이슈와 함께 우리나라의 시장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어디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한마디로 반도체예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낸다면 이 부분을 유통을 하는 회사 당연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 회사가 어디예요? 바로 SAMT가 그 회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파트너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메모리 반도체 유통을 넘어서 CIS 그리고 차량용 메모리, AI 반도체 등 고부가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사와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주력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OLED 패널, 시스템 반도체 유통이에요. 모바일 그리고 가전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핵심 부품을 국내 제조사에 공급을 하면서 수요 변동성이 큰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죠. 그 중에 주력은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SAMT AI 투자로 인한 D램 그리고 CIS 동반 호황으로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었고 지난해 말부터 D램의 단가 그리고 거래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유통 마진이 이미 개선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지난해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26년 1분기에는 더욱더 미친 듯한 실적을 만들어냈죠. 일단 모든 영상 디바이스 핵심 센서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CIS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하는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세는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기본적인 성장세가 아니라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유통 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SAMT가 하고 있는 CIS 그리고 차량용 메모리, AI, 반도체, HBM 다 포함이죠. 이 부분들은 차량 전장화 그리고 AI 산업 성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 모두 맞물리면서 이 부분이 그대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2025년도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3.7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0억 원대가 나오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미 1분기 2026년도 1분기 기준만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오면서 매출액은 1.7조 거의 1.8조 수준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3,200억 원이 나왔어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최근 영업이익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번 1분기 실적에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실적,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PER, PBR을 보시면 PER이 1.6배 그리고 PBR은 0.6배밖에 되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 극도의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저평가, 아직까지도 저평가요. 이 정도 상승을 보였음에도 주봉 차트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5주선을 기준으로 이 구간대 돌파 이후에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죠.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1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이 구간대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21선 위에 안착 그리고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 패턴 30분봉상 20선에 안착시켜 놓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미친 듯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온 SAMT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가능한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AMT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17,500원 구간대에서 18,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신고가 라인이에요. 19,000원 구간대에서 2만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지금 정확히 타이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사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여기에서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라인이 가격대가 어디예요? 15,000원 구간대죠. 30분 봉상으로 보면 이 검정선 120선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대한 지지는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여기에서 대응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는 거고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했을 때는 여기에서 대응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안정적인 구간이 완벽히 지지가 확인이 되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확인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별로 대응 방법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구간 이탈을 하는 건지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건지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거기에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장중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이 수급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 아직까지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죠.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할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섹터, 개별 종목에 관련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위로도 아래로도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그 아래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SAMT 이 추세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종목들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5일선에 대한 추세 이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가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시장 영향이 상당히 컸던 상황이었었고, 그래도 5일선 자체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실적으로 모든 걸 보여주고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 동일합니다. 12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3만 원 구간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고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대응은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라인대를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 녹색선이죠. 이 구간 30분 봉상 6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상가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아바텍이에요. 당연히 MLCC 관련주입니다. 뉴스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텍 삼성전기발 AI 부품 슈퍼사이클 수혜 기대감에 동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죠. AI 부품 어떤 거예요? 당연히 MLCC죠. MLCC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많이 남겨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I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IT 기기 대비 훨씬 높은 전력 효율 그리고 안정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고용량 MLCC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PU, HBM 중심이던 AI 투자 흐름이 지금은 전력, 기판, 광통신, 냉각, 인프라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로봇까지 갔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인버터 MLCC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죠.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MLCC 매출이 전분기 대비 2.5% 증가를 하면서 그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태양광 인버터 업체형 공급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미국 쪽 풍력,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트럼프 정책의 법원 태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재생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MLCC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아바텍 MLCC 사업 성장세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던 태양광 업황에 대한 회복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MLCC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 쪽 개당 한 1200개 정도의 MLCC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로봇 쪽,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거의 지금 8,000개, 대당 8,000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쪽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의 루빈 같은 경우에는 12,000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글로벌 원티어 전장업체양 추가 공급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죠. AI 서버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고전력 환경에서도 고성능 MLCC 재택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나오는 하반기 글로벌 티어1 전장업체양 추가 공급 가능성 이게 어디예요? 테슬라죠. 어쨌든 이런 이슈들과 함께 실제적인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도 보시면 매출액은 80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1억 원이 나왔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860억 원, 영업이익은 100억 원대 그리고 2028년도에는 매출액 1114억 원, 영업이익은 180억 원대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은 7%, 1% 그냥 빚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보율은 1700%가 넘어가죠. 한마디로 이제 저평가 구간인 상황이고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적어도 3천억 원 수준 돼도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였어요? 2366억 원.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고점 라인 때 이때가 언제 2024년도 고점을 드디어 돌파를 한 상황이고 종가상으로 이 부분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과 함께 이 구간을 돌파 그리고 정확히 10주선, 5주선을 기준으로 저점을 만들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돌파 이후에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 있었던 주가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켜놓고 지지까지 확인한 이후에 지금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종가 대비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아바텍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짧게 18,300원 구간대에서 18,500원 구간대 그리고 이제 중기 1차 관점으로는 전고점 라인대죠. 19,000원 구간대에서 19,5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 타이밍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이때는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판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섹터,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판단 개별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 아직까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LCC 쪽에서는 당연히 사막콘대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근데 분봉상으로는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5일선에 대한 이탈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정고점에 대한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보시면 정확히 이 5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반등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 상승이 만들어진다면 2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된 이후에 여기에서 다시 타이밍을 잡으셔야겠죠. 신규 대응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7만 5천원 구간대에서 18만원 라인대, 길게는 정고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힌다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MLCC 종목 중에 하나죠.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35,000원 구간대에서 36,000원 라인대, 길게는 37,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동일해요. 정확히 잡혀져 있죠.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이 구간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D&D 파마텍이죠. 추세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서 종가를 만들어냈죠. 이제 상승에 대한 급등 패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만 해드리면 D&D 파마텍 최근에 메시, 신약, AI 조직, 생검에서도 항섬유화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D&D 파마텍의 GLP-1 신약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관련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어떤 거예요? 자금이죠. R&D 자금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난 일라이릴리와의 계약권, 거기에 최근 12 발행으로 인해서 R&D 자금에 따른 실탄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도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방간 신약, 메시 치료제죠. 연내 기술 수출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빅파마와의 실사 그리고 실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연관되는 게 어디예요? 비만 치료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이 다음 주에 바로 있어요. 바이오 USA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얼마 전에 LG AI 연구원과 함께 이 경구용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 뭘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그리고 경구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D&D 파마텍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 관점으로 월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엄청난 급등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월봉상으로도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종가를 만들어가고 있고, 주봉상으로 어떻습니까? 주봉상으로도 정확히 종가상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이 부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리고 그 이후에 돌파하는 패턴, 전형적인 신고가 대시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일봉상으로도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 그리고 그 고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 지지를 받으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12만원 구간대에서 12만 5천원 라인대, 중기 관점으로는 전고점 최고가 라인대에서 이 5일선에 대한 추세 대응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때도 그리고 지금도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타이밍이 잡힐 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 다는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이 5일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한번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디테일한 대응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 이런 부분들 판단, 섹터라든지 시장,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모두 다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만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하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에 대한 대응, 신고가 패턴에 대한 대응 하시는
되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올릭스죠. 올릭스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이 구간대 바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구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30분 봉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 검정선이죠. 120선, 20선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짧게는 14만원 구간대에서 14만 5천원 구간대, 길게는 15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타이밍 만들어진다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최근에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탈모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죠. 바로 JW 신약 최근에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시켜 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라인이죠. 2,600원 구간대에서 2,700원 구간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혹시나 5% 이상의 갭이 뜬다. 그때는 따라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손익비가 가장 좋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갭이 뜬다 그러면 아래 꼬리 달리는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갭이 뜬 이후에 이렇게 다시 종가 쪽으로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신규 대응을 하셔야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갭 뜬다고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바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수급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의 갭이 뜬다. 대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더스 제약도 마찬가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키는 종가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9,500원 구간대에서 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 추가적인 종목들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만 보시면 됩니다.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구간 지지가 확인이 되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이탈을 할 때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다 이 구간이 안 만들어진다 그때는 다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날 당일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시초가 급등주 이 3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도 거의 90% 이상의 종목들이 이미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 그 종목이 타이밍이 잡혔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3가지 종목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서 상한가 급등주 다 나오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보여드렸어요.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타이밍이 잡히는 순간을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단이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죠. 거기에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1기 때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 2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입장이 늦어서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말씀드렸던 그 대응 방법만 그대로 하셔도 충분해요. 꼭 들어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주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포함해서 조금은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제나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답은 있는 것처럼 다음 주에도 다음 주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도 모두 다 큰 수익 꼭 안정적으로 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